전투기 분담금은 안중에도 없는 인도네시아가 정작 이번에는 다른 무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우 뜬금없는 타이밍에 한국의 K9 자주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인도네시아 내부에서 제기된 것인데요. 떡줄 놈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중국과의 영유권 다툼과 해적으로 인한 해상 분쟁 등이 잦아지면서 군현대화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선 나름대로 군사강국으로 불리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우수한 자주포 기술을 보유한 한국의 K9이 있어야 자국의 안보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 내부 여론입니다. 하지만 정작 KF-21을 둘러싼 양국의 문제는 전혀 봉합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기술진을 조사하던 한국 경찰이 용의자들을 검찰로 송치했는데 인도네시아는 길어지는 조사를 두고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동아시아 국가를 방문하는 일정에서 의도적으로 한국만 방문하지 않으며 불만을 표시했는데 정작 사건의 발단이 인도네시아 측의 잘못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반하장이란 사자성어가 어울리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문제는 전혀 해결하지도 않으면서 추가로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려는 인도네시아의 행보가 참으로 뻔뻔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의 뻔뻔한 K9 도입 요구에 대한 소식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보유한 군사력만 놓고 보면 사실 세계적으로 나름의 강군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2025년 GFP를 기준으로 세계 13위의 군사력을 보유한 인도네시아는 전체 상비군이 40만 명으로 동남아 지역에선 베트남과 함께 가장 많은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넓은 영공을 지닌 작전 환경의 특성상 동남아 국가 중에서는 가장 우수한 공군 체계를 구축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표면적인 수치와 달리 국제사회에서의 인도네시아군은 그 평판이 매우 좋지 않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과의 KF-21 분담금 문제를 비롯하여 여러 나라와 방산계약 과정에서 마찰음을 내고 있으며 과거에는 동티모르 침공 등 군사 문제를 많이 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들은 인도네시아가 제법 우수한 군사력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도네시아가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명품 자주포인 K9을 탐내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자주포 전력은 50문 이상의 세자르 자주포와 30문 이상의 M109 A4 자주포가 전부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실전을 치르고 있는 세자르 자주포를 50문 이상 보유했다는 점에서 다른 동남아시아보다는 월등한 자주포 전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육군만 20만이 넘는 인도네시아의 병력 규모를 생각한다면 충분한 수량은 아닙니다. M109A4는 사실상 일선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구형 자주포라는 점을 고려할 때 50문 남짓한 세자르 자주포로 자국의 모든 지상 화력을 커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처럼 남중국해에서 중국과의 영유권 다툼이 계속되고 있으며 해적이 자주 출몰하는 말라카 해협 일대에서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자국 내에서도 군 현대화를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으며 인도네시아에서 K9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러한 맥락에서 등장한 것입니다. 그만큼 한국의 K9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수한 사거리와 파괴력, 빠른 발사 속도 등으로 강력한 화력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며 차륜형 자주포인 세자르 자주포와 달리 궤도형 차체를 사용하는 K9은 전술적으로 차별화된 장점까지 보여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설사 인도네시아가 우리 대한민국에 K9을 도입하고 싶어 하더라도 그 전에 먼저 확실하게 마무리 짓고 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직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KF-21 분담금, 기술 유출 사건을 깔끔하게 매듭짓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양국의 신뢰도는 최악의 상태를 달리고 있으며 이것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우리 군이 더는 인도네시아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군 전문가들은 KF-21의 분담금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에도 한국 방산의 성장을 위해서는 인도네시아를 완전히 퇴출시켜서는 안 되며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할 부분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되 공동개발의 완성도와 한국 방산의 신뢰도를 위해
인도네시아와 프로젝트를 함께 잘 마무리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의견처럼 한국이 방산 분야에서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을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분명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우리 정부와 군 당국도 정확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국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고 인도네시아 측에서 이행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들 중 어느 누구도 인도네시아의 무기 판매를 용납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관점을 조금 돌려본다면 K9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관심을 계속해서 받는다는 것은 한국에도 반가운 소식인데요. 지금까지 K9에 직접적인 관심을 드러낸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K9 도입에 관심을 보이는 나라들의 공통점은 모두 중국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필리핀은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 가장 적극적으로 중국과 대치하고 있는 나라이며 베트남은 아예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나투나 제도 문제로 인해 중국과 대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 해군과 공동으로 해당 지역을 순찰하는 훈련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즉 동남아시아 일대로 K9 자주포가 꾸준히 진출하게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 견제라는 하나의 전략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중국이 남중국해 일대의 모든 영유권을 장악하고 군사 팽창을 시도하게 된다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가 크게 흔들릴 수 있으며 중국이 국제법을 무시하고 남중국해를 먹어치운다면 비슷한 행위가 서해 일대에서도 자행될 수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현재 중국은 한국과 합의를 마친 잠정조치 수역에서 양국의 합의를 어기고 불법 구조물을 설치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양측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치는 구간에 대해 양국의 어선이 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해저 자원의 개발은 하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중국은 대놓고 이를 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이러한 행보는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이나 구조물을 제작하고 영유권을 주장하는 행태와 매우 비슷하여 우리 정부의 긴밀한 대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처럼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문제로 억지를 부리는 걸 가만히 놔둔다면 중국은 점차 기고만장하여 서해나 다른 해역에서도 비슷한 도발을 자행할 확률이 높으며 남중국해와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중국을 견제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한국의 안보와 서해 수호에도 직간접적으로 많은 이익이 될 수 있는 일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중국과 군사 분쟁이 발생하면 K9 자주포가 활용될 수 있는 교전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국토가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들은 중국군의 상륙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K9의 화력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K9은 세자르 자주포 등 경쟁 모델보다 최소 10km에서 최대 20km 이상의 더 긴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주포의 사거리가 더 길다는 것은 적의 상륙군이 해안으로 접근하기 전에 타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해안 방어를 위해 배치된 아군 병력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K9은 고폭탄을 사격할 때 시한 신관이나 접근 신관을 활용하여 적의 머리 위에서 포탄을 파열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격 방식을 활용한다면 해안을 향해 기동하는 적의 병력과 상륙 장갑차, 소형 함정 등의 진입을 봉쇄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 대한민국의 해병대 역시 K9을 보유하여 강화도, 백령도, 연평도 등 섬으로 접근하는 적의 상륙을 해상에서부터 타격하는 작전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의 대응과 방어 체계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의 해안 상륙을 저지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베트남처럼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국경지대에 K9을 배치함으로써 중국군의 움직임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인도의 국경 분쟁에서 입증된 것처럼 중국산 자주포들은 K9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중국산 무기 체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파키스탄조차도 인도와의 국경지대에서 K9의 겁을 먹고 중국산 자주포를 후방구로 배치하였으며 이러한 사례는 K9의 우수성을 방증하는데요. 인도에 이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중국과의 국경지대에 K9을 배치한다면 하나의 포위망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베트남의 K9 도입을 두고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전히 공산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베트남에서 K9을 도입하면 중국으로 기술이 유출될 것이란 주장인데 최근 미국의 행보를 보면 단순히 정치 체제만을 이유로 중국의 기술 유출을 우려하는 건
과도한 우려일 수 있습니다. 미국은 베트남에게 F-16 전투기 구매를 제한할 정도로 다량의 무기 계약을 시도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러한 행보를 보여주는 이유는 베트남이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베트남의 정치체제와 별개로 중국의 뒷마당에 미국산 무기가 배치되는 것만으로도 중국의 군사 팽창을 저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은 중국과 국경 분쟁을 거듭해왔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는 중국과 앙숙관계이며 미국조차도 대량의 무기 패키지를 제한할 정도로 중국과 적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 대중국 견제의 핵심이 될 여지도 높은데요. K9이 다수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수출되어 국경과 해안선에서 중국군을 상대하게 된다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불러올 것입니다. 다음은 25년 2월 15일 항공모함 경쟁 영상입니다. 점차 격해지는 해상 패권 경쟁은 전 세계 항공모함 도입 경쟁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항공모함은 미국, 러시아 등 극히 일부 군사강국만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한국보다 군사력이 뒤처진 나라들도 심심치 않게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해군의 군 현대화 사업으로 항공모함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튀르키예는 자체 개발로 방향을 설정하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이란은 중국을 앞질러 세계 최초로 드론 항공모함을 전력화하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란이 제작한 드론 항공모함에 사용된 선박이 한국산이라는 것입니다. 이란은 과거 한국이 상업용으로 만든 선박을 가져온 뒤 이를 개조하여 드론 항공모함으로 재탄생시켰는데요. 통상적으로 컨테이너선의 수명은 20에서 25년이지만 한국의 선박 건조 기술이 너무 뛰어난 나머지 이란은 수명이 끝난 한국산 선박을 군사용으로 재활용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세계 각지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항공모함을 보유하려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이는 해상에서 항공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항공모함의 전략적 가치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대양해군으로서 가장 중요한 전력인 항모건조 사업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사실 한국이 항공모함을 도입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린 문제이기도 한데요. 일각에선 막대한 비용 문제로 인해 항공모함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으며 한국은 원양작전을 수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항공모함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을 둘러싼 국제정세는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해에서 자행되는 중국의 도발이 점차 선을 넘고 있어 한국 해군도 철저한 전력 강화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치는 지역을 잠정조치 수역으로 지정하여 어업 행위 이외에 별도의 시설물 설치나 지하자원 개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국의 불필요한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인데 최근 중국은 이러한 잠정조치 수역에 불법적인 대규모 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행위는 남중국해 일대에서 자행하는 각종 분쟁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훗날 서해 일대를 자신들의 영역으로 집어삼키기 위한 목적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이전에도 이런 방식으로 서해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하다가 한국 정부의 항의를 받고 철거한 사례가 적지 않았으며 중국이 노골적으로 서해 일대를 탐내고 있다는 것은 우리 해군도 그만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한국 해군이 항공모함을 갖추지 못한다면 점차 비대해지는 중국 해군을 상대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 자명합니다. 현재 한국은 정조대왕급 구축함을 비롯하여 구축함, 호위함, 잠수함 분야에서 세계 최정상급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함정들의 성능은 중국 해군과 군사 분쟁이 발발하더라도 얼마든지 적을 상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지만 구축함과 호위함 등으로 항모전단까지 모두 상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중국의 북부정부는 예하의 랴오닝함을 보유하고 있어 유사시 한국을 상대로 항모전단을 출격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고 있는데 랴오닝함은 비록 구형 기술이 적용된 항공모함이지만 경하 배수량 43,000톤, 만재 배수량 55,000톤급의 규모를 가지고 있어 한국 해군이 보유한 함정보다 훨씬 큰 체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이러한 중국의 항모전단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구축함과 호위함 전력을 리드할
항공모함을 보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 한국이 항공모함을 보유해야 할 전략적 이유는 현대 해전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전력이 전투기이기 때문입니다. 해전에서 전투기가 승패를 좌우하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의 그 유명한 미드웨이 해전부터인데요. 아무리 함포와 미사일, 어뢰 등의 성능이 발전하더라도 공중에서 함대를 정찰하고 신속한 타격이 가능한 항공전력을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수상함은 기동력 측면에서 절대로 전투기를 이길 수 없으며 시속 50km 내외의 최고 속도로 기동하는 수상함은 전투기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표적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한반도 내에서 전투기를 출격시키면 서해나 동해 상공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이 차에 30분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나마 30분 수준의 작전도 우수한 폭장량을 지닌 F-15K가 외부 연료 탱크까지 장착했을 때 가능하며 체급이 작은 KF-16은 10분 이상의 작전조차 어려우며 이러한 단점은 한국 해군이 적의 항공전력을 상대하는 데 있어 하나의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해상에서 전투기를 출격시킬 수 있게 된다면 아군의 함대를 호위하고 적성국의 해상 전력을 손쉽게 제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적성국의 공군기지 공격에 대비할 수 있다는 전략적 장점도 있는데요. 전투기 활주로는 단 하나의 작은 이물질만으로도 전투기의 출격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북한의 핵도발을 저지하기 위해 킬체인 전략을 가동하려 해도 적성국의 방해 공작으로 전투기 출격이 어렵게 된다면 이는 심각한 안보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륙 지역의 활주로가 적 공격으로 피해를 입는다고 하더라도 해상에서 항공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한다면 전략적 유연성 측면에서 한국군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증대되는 적성국의 군사적 위협을 고려할 때 단순히 많은 비용 등을 이유로 항공모함의 존재 가치를 폄하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데요. 하지만 우리 해군이 항공모함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2025년 2월은 한국 해군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는 달입니다. 한국은 드디어 기동함대 사령부를 창설하며 본격적인 대양 해군의 시작을 알렸으며 1989년 처음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무려 36년 만에 창설된 쾌거입니다. 그런데 원래 기동함대 사령부의 핵심 전력은 한국형 항공모함이 맡을 계획이었습니다. 한국은 기동함대 사령부 예하의 3개의 기동전대를 편제하고 각 전대에 6척의 구축함을 배치할 예정인데요. 여기에 더해 각 전대의 지휘함은 독도함, 마라도함, 한국형 항공모함을 배치하는 것이 기본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항공모함을 보유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의 기동전대는 제대로 된 지휘함을 배치하지 못한 상태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데요. 기껏 공을 들여 우수한 전력의 기동함대를 창설하고도 이를 제대로 운용하지 못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안보에 큰 손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이미 항공모함을 건조하기 위한 상당수의 기술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전자식 사출기 같은 일부 고난도 기술만 확보한다면 지금의 대한민국 조선 역량으로는 미국 함대의 주력인 니미츠급 항공모함과 대등한 규모의 항공모함까지 만들 수 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인데요. 분명한 사실은 한국이 가진 조선 역량과 인프라 수준은 항공모함 건조를 위한 상당수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함재기 개량을 기대할 수 있는 KF-21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마음만 먹는다면 질적으로 우수한 항모 전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군 당국과 관계부처의 결단과 인식의 전환입니다. 일각에선 한국이 해군 전력을 강화하면 주변국을 자극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고데라티너의 군사격언처럼 오히려 철저한 전력 보강과 대비만이 전쟁의 위협을 방지할 수 있는데요. 중국은 벌써 4번째 항공모함 건조에 착수했으며 일본은 자신들의 주력 함정을 경항모로 개량하기 위해 F-35B 전투기의 수직 이착륙 시험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이러한 군사적 흐름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적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눈치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억지력을 증대시키는 것이란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